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으면 거의 부동산의 반전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다가구 다세대 구분하면은 부동산 반전문가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외관을 보면은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4계층 이하입니다. 이 4계층, 3계층 이 얘기는 주택 수가 3계층, 4계층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반지하에다가 3계층 이하 붉은 벽돌 빌라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세대 같은 경우는 지하층이 없습니다. 1층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피로티 공간이 있고, 피로티를 포함해서 5층 이하 이런 식으로 지어지는 집을 다세대 주택이라고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한 명입니다. 건물 전체를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가 되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8세대에서 10세대 정도 개별호가 있는데 세대별로 별도 소유자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전체 호를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호별로 분리 소유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주택 사진을 보면은 여기 1층에 보면은 반지층 창문이 보이죠? 반지하가 있고 위에 1층, 2층, 3층, 3계층 돼 있고 지하 1층 포함되어 있습니다. 층수가 3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옆에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은 동그라미 부분 보시면은 다가구용 단독주택 8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각 층별로 보면은 다가구 주택 2가구 이런 식으로 가구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가구 주택 얘기고, 소유자도 전체 한 명으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가구 주택이 대장상에 나오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하층이 없고 1층에는 피로티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2층부터 2, 3, 4, 5 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세대 주택의 전형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은 주 용도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층수를 보면 지하는 층수가 없죠. 지상 5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에도 계단실, 경비실만 있고 주택은 없죠. 나머지 공간은 주차 공간입니다. 그리고 2층부터 3층, 4층, 5층에는 다세대 주택 몇 세대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서 본 다가구 주택 보시면은 여기는 가구로 되어 있죠. 다가구 주택은 가구로 표시되어 있고, 다세대 주택은 여기에 세대로 되어 있죠. 가구와 세대 구분돼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가 각 호별, 세대별, 개별 등기가 되어 있으며, 참고로 앞에 다세대 주택의 201호를 떼봤는데 별도로 독립해서 구분 소유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보면은, 다가구 주택은 거기에 몇 호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냥 번지 수까지, 예를 들어서 잠실동 314번지에 201호에 이사를 온다 하더라도 314번지까지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몇 호까지는 안 됩니다. 주민센터 가서 하면은 주민센터 직원이 호로는 등재가 안 해줄 겁니다. 이에 반해서 다세대 주택은 개별 호별로 개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할 때 잠실동 314번지 201호 이런 식으로 개별 호별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전체 건물 전체의 건조당을 설정하고, 이에 반해서 다세대 주택은 개별 세대 호별로 건조당을 설정할 수 있으며, 건물 전체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 건물이 동일 소유자일 경우에는 공동담보 방식으로 건조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건저당권 말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이사를 와서 사는 사람들, 선순위 임차인이 있죠. 왜냐하면 전입신고도 개별 호별로 하는 거 아니라 번지수까지 하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다세대 주택은 해당 호실 전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채권이라면은 집에 건저당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순위 임차 보존금 이 두 개를 합쳐서 선순위 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 등 선순위 채권이 건저당권 말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법상 주택 분류를 보면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이라고 하면은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단독주택에는 그냥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땅 위에 양옥집 같이 1, 2층 짓고 한 세대가 사는 거 이게 전형적인 단독주택 예고 그리고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다가구 주택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둘 다 3층 이하로서 다중주택은 한 층에 별도의 호별로 개별 취사시설이 없고 공동 취사시설을 이용합니다. 이에 반해서 다가구 주택은 개별 호별로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있다는 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국가공무원 공간이 있죠. 총리 공간이라든가 각종 공간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을 보시면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고 연립주택은 4층 이하의 전체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다세대 주택은 연립주택하고 같이 4층 이하인데 면적도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연립과 다세대 차이는 그 면적의 차이겠죠. 청순 같은데 얼마나 옆으로 더 크냐 그런 차이로 구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준주택은 주택에 준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데 기숙사가 해당되겠죠. 학생 기숙사나 근로자들 숙소로 사용하는 기숙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우리가 흔히 고시원으로 말하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며 그리고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용도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 주택으로 분류해서 준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법상 주택 분류를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가구랑 세대를 구분하면은 가구는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의 독립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단위라고 보면 될 거고 세대란 용도가 공동주택으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단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겁니다. 여기에 복수의 가구와 세대가 있을 때 다가구, 다세대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으며 여기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잠실마이스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